안녕하십니까. 수산 분지관리사 1차 이론서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서 1차 이론서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는 지리적 포시 등록과 32조 보호심판, 취소심판, 등록거절, 그리고 시행령 15조까지 하셔야 됩니다. 시행령 15조까지 지금 1차 이론서 70페이지입니다. 시행령 15조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있네요. 등록거절 세부사항 시행령 15조. 등록거절. 여기 보면은 그 90페이지에 지리적 포시가 있습니다. 32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읽어주시고, 특히 32조의 지리적 포시의 등록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성 사업 육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도 가능하다. 지리적 특성이 가진 생산 가운데 1인인 경우 법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사회 2차 시험입니다. 2차. 그 다음에 구항입니다. 농림부 장관 다른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홈피를 한다, 2개월 동안 공고한다,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한다, 이런 거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장관은 7조 32조 7항 1호입니다. 지리적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거절할 정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등록에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32조 9항입니다. 중요합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양부장관은 그 등록된 양부장관은 앞으로는 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장관과 해수부 장관을 양부장관이라고 칭합니다. 등록 신청된 지리적 포시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신청인이 아닙니다. 신청은 원래 이는 권리자고 신청자는 대리인입니다. 신청자에게. 물론 권리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이게 보통 신청자인데 어떤 데는 신청인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 문구를 잘 보시고 1항에 따라 3항에 따라 먼저 등록이 신청되었거나 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포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는 거절한다. 상포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법 같거나 비슷한 것, 이게 상포법이냐 건이냐 해가지고 5의 2차가 나왔습니다. 5의 2차 수분사.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국내입니다.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포, 지리적 포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등등이 32조 9항 6호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2차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거절 세부사항 실시 같은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등록거절 세부 실시사항 시행령 15조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적 포시 원부가 있고요. 지리적 포시권이 있습니다. 등록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리적 포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포시에 대한 당 갖고 상호간에 대해서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벌써 몇 번이 나왔습니다. 1, 2, 3, 4, 5가 34조죠. 서로 미치지 않는다. 동업, 이의 지리적 포시. 지리적 포시 등록 신청 전에 상포법에 따라 출원 중인 것. 지리적 포시 등록 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법,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맹칭, 출원 심사 중인 품종 맹칭은 상호 호르이 미치지 않습니다. 32조 7항에 따라 지리적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을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도 역시 상관이 없다.
다만 인산산업법에 대해서는 인산산업법은 고르가 들어가는 용어로 사용하여 할 수도 있다. 이거 보시고 우리는 수산물이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포시 등록은 원래는 지리적 포시는 그 타인에게 이전 승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원래 양도를 못합니다. 이전 승계를 못하니까. 다만 양부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으면은 승계가 가능한데 법인 자격으로 또는 개인 자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 포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 포시권자가 사명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이전 승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침해 방지 등이 있고요. 금지, 청구권, 지리적 포시권의 포시 시정, 그리고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 42조가 있습니다. 양부장관은 다음 각부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양부장관 소속으로 지리적 포시 심판을 둔다. 지리적 포시에 관한 심판 재심, 지리적 포시의 등록 거절,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지리적 포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 거절, 심판 재심, 등록 취소, 등록 거절과 그리고 모호 심판이 이제 지리적 포시의 심판이니까 모호 심판, 취소 심판, 등록 거절 심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등록 거절과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재심도 역시 심판위원회가 들어갑니다. 위원회의 소관 업무입니다. 심판위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만 연임 가능하다.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43, 44, 45조가 무효심판입니다. 43조 지리적 포시 무효심판, 44조 지리적 포시 취소심판. 이게 지금 그 2차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45조. 그리고 나서 지리적 포시에 대한 대상 지역. 그리고 나서 시행령입니다. 등록법인 구성원에 가입할 때 지리적 포시 심의 공고 일람의 신청 절차. 시행령 15조 가장 중요하죠. 등록 거절 사유의 세부사항. 이게 지금 기출이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의 구성령 17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이 다음 사람을 그 위촉해가지고 구성합니다. 뭐 4급 이상, 3급 이상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각각 두면서 간사 2명이니까 양부 장관이 1명, 3명에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은 심판 정보를 받으면 위원장이 받죠. 심판 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해관계 있는 위원회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의 종결은 당사자 참관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93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2, 93, 94, 95, 네, 96페이지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지리적 포시에 관계되니까. 자, 지리적 포시 무효심판입니다. 지리적 포시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 누가 하느냐? 절차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법에 따른 지리적 포시 등록심의분과위원회. 자, 이해관계인과 등록심의분과위원회는 지리적 포시, 이제 두 사람이 지금 그 원고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 지리적 포시에 대한 각 사항이 어느 하나 해당이며 청구하는 사람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누굽니까? 이해관계, 지리적 포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두 사람이 청구합니다. 32조 구항에 따라 등록 거절 사유가 해당함에도 등록된 경우 32조에 따라서 지리적 포시 등록된 후에 지리적 포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두 가지가 되겠죠. 무효심판은 등록 거절 사유인데도 등록된 경우, 등록된 후에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무효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는 것은 이해관계인과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두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청구 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구하는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청구한다. 1항 2호에 따라 지리적 포시에 뭐를 한다는 신결이 확정되면 지리적 포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1항 2호에 따라 지리적 포시 뭐 한다는 신결이 확정되면 1호와 2호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리적 포시권은 지리적 포시가 1항 2호에 해당하는 된 때로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43조 1항 1호는 신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어진 거고요. 처음부터. 그러고 나서 2항은요. 등록된 후에 원산지 국가에서 없어졌으니까 해당된 때, 그러니까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 중단된 때 또는 사용되지 않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호 중단, 사용 안 할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신결이 확정되면 1호는 신결이 뭐라고 확정이 되면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고 2호는 해당된 때가 없어지는 데가 뭡니까? 보호 중단되었을 때 사용되지 않았을 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43조. 그리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취지에서 지리적 포시권자에게 알려준다. 똑같습니다. 다 알려줘야 됩니다. 자, 취소 심판입니다. 44조. 지리적 포시가 누가 신청하느냐, 어떻게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왜 하느냐, 이런 걸 적을 줄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단닥식으로 놓았을 때도 역시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호 심판은 청구인이 누구라고요? 지리적 포시에 관한 이해관계 또는 지리적 포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두 사람이 청구하는 겁니다. 취소심판입니다. 지리적 포시가 땅 갖고 오는 하나에 해당하며 지리적 포시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리적 포시 등록한 후에 지리적 포시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 포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 제조, 강화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렵게 가입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이건 말하기 어렵죠. 단체 가입을 왕따시킨다. 그리고 단체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지리적 포시에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제 왕따시키고 자기 사촌이니까 들라고 자기 사촌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경우. 또 하나, 지리적 포시 등록 단체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 포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거나 지리적 포시 출처를 혼동하게 한 경우는 취소 심판을 가능합니다.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참 뭐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그러니까 제조 가공하는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왜냐하면 농산물 가공하면 당연히 지리적 포시를 그 단체에 가입을 해야겠죠.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그 지리적 포시권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입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촌이나 자기끼리 아니면 안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입을 안 시키는 사람한테도 가입시킵니다. 왜? 자기 사촌이니까. 그러면은 취소 심판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단체 소속원이 지리적 포시를 잘못 사용하여서 수요자입니다. 어떤 실수요자가 아니라도 수요자, 뭐 국민이 될 수도 있지만 수요자란 말을 썼습니다. 수요자가 상품 품질을 오인했습니다. 또는 지리적 출처를 혼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소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취소 사유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때 3년이 지난 후에는 못합니다. 이러니까 취소 사유하는 사유가 생기고 3년 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에 취소 심판을 청구해도 그 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청구를 했으니까 그 단체들이 왕따 시킨 단체가 아차 이거 아닌데 하면서 없어지잖아요. 없애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취소 소송은 그대로, 취소 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왜? 그 단체가 뭐 왕따시키는 단체가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였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관계자에 알려줘야 되니까. 알면은 그걸 지금 나중에 피해 안 보기 위해서 없앨 겁니다. 없애도 취소 심판은 앞에 있었던 그 근거로 가지고 계속 진행해서 이 단체 가입을 금지했다든 이런 사람들한테 지리적 포시권에 대한 호록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시킨 단체가 눈치 보고 빨리 빠지더라도 그 기존에 잘못된 것을 막아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 심판은 누가 하느냐? 누구든지, 취소 심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청구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포시 등록 취소한다는 신결이 확정될 때는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취소는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그거 다 알려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그 취소,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그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사유가 발생하고 3년 내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취소를 했다 해서 아무튼 단체가 갑질하는 단체가 그걸 없애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진행한다. 그리고 또 누가 하느냐? 누구든지 청구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원고가 너무 확장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청구한다. 제가 지금 논리를 몰라서 그런지 누구든지 뭐 청구한다. 아까 전에 모 심판은요, 기간은 언제든지 청구하지만 등록심의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인 두 사람만 청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기간은 왜 무엇니까 언제든지 청구합니다. 근데 취소심판은 3년의 기간이 있고요, 누구든지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소심판은 3년 내에 하면 되고요,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심판은 언제든지고요, 위에 저 43절 언제든지고요. 누구 하느냐? 이해관계인과 등록심의분과위원회 두 명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가는 43조 1항 1호 등록 거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됐으면 모 신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고, 지리적 포시 등록된 후에 원산지 국가가 보호 중단됐으면, 사용되지 않아야 됐으면, 나중에 신결이 모 심판으로 모 신결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보호 중단된 때, 사용되지 않을 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취소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3년 내 누구든지 하지만 취소 심판이 결정되면 신결이 확정되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없어집니다. 신결이 확정되면, 취소한다는 신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없어집니다. 지금 그때부터 없어진다. 원래 취소라는 그때부터 호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원래 취소라는 어떤 용어, 법률 용어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43번 지리적 포시는 무엇인가는 언제든지 두 사람이 청구하고 처음부터 보호 중단, 사용하지 않을 때부터 효과가 나고, 취소심판은 3년 내에 하고 누구든지 하지만 취소라는 취소한다는 신결 확정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사라집니다. 자, 45조입니다. 등록거절 심판입니다. 등록거절 심판은 누구 하느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하느냐? 효과는 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32조 9항에 따라, 32조 9항이 중요하죠. 지리적 포시 등록 거절을 통보받은 자, 통보받은 자, 또 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등록 거절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등록 거절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거절 통보받은 자, 등록 취소를 받고 이의가 있으며 거절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부터 30일 내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날부터, 터가 빠지네요. 이게 터가
30일 내에 심판 청구한다. 그래서 등록 거절에 대한 그러면 호가는 심판을 해가지고 너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를 또 취소하겠죠. 거절 통보를 받은 사람은 다시 등록 거절을 취소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줘야겠죠. 이런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러고 나서 재심 청구를 하고요. 재심 청구는 민사소송법으로 준용합니다. 사회 신결에 대한 불복 청구도 가능하고요. 재심의 청구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고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리적 포시의 대상 지역은 시행령 12조입니다. 32조 1항에 따라 지리적 포시 등록을 위한 지리적 포시 대상 지역은 자연환경적 인적 요인에 고려하여 단 각구의 하나에 구역한다. 다만 인사산업법은 전국을 단위로 한다. 그래 놨고요. 자연환경 인적 요인을 구역합니다. 그러면은 시험 낼 때 단답식 자연환경적 인적 요인 이게 이제 빵꾸로 단답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1요가 뭡니까? 해당 분모의 특성을 영향을 주는 지리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을 따를 것. 해당 분모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의 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 연안관리법. 2조 2항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하고 따를 것. 이 경우 연안해역은 유도와 경도로 구분한다. 역시 1차 기출이었습니다. 유도와 경도로 동일한 그러니까 이 시행령 12조가 중요한 게 자연환경적 인적으로 하고요. 임산법은 전국으로 다루고요. 동일한 행정구역 산강에 따르고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 유도와 경도로 구분한다. 등록법인은 13조에 따라서 생산자, 가공업자, 가입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취소 심판에 등록 거부를 했으면요. 가입 탈퇴를 거부했으면 뭡니까? 취소 심판으로 가죠. 그리고 예의제기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15조 이게 중요합니다. 자, 45조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에 따라서 30조 9항에 등록 거절 세부 사항, 세부 기준입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해당 분목이 지리적 포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아니거나 이를 주 원료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이 아닌 경우 다 노입니다. 아닌 경우입니다.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이 지리적 포시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생산 환경적 인적 요인, 아까 전에는 뭡니까? 시행령 12조 지리적 포시 대상 지역은 자연환경적 인적 요인을 했습니다. 얘는 생산환경적, 자연환경적, 생산환경적 다릅니다. 이게 지금 단답식으로 놓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농림 양부 장관이 지리적 포시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저도 이거 시험을 많이 본다면은 보기 전에 이걸 봐야 적을 수 있고 몇 번을 적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 등이 있고요. 그 별표에 따르고 심판위원회의 구성 아까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강을 마치고 이제 8강은 안전선 조사 검사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